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 첫 번째, 주결성의 특징은 어떤 거였냐면은 광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가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도가 확 늘어나기 전까지 요구가는 주결성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그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운데 헬륨핵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소핵융합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주결성에서 거성으로 진화를 할 때에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거성 단계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저희는 이렇게 가정을 한번 풀어보고 할게요. 자, 우선 기억부터 보면 절대 등급은 B시기에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광도가 B시기에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등급은 더 작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틀렸고, 자, 그다음 니은 나는 B시기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A시기에는 우선 수소 핵융합이 이 핵이 아닌 곳에 일어날 수 없죠, 그렇죠? 수소 핵이 아닌 데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 거성 단계 넘어가고서부터 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식이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주결성이라고 하면은 이 영역 전체에서 전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식 이후 태양의 주변에 이런 탄소 핵융합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일단 이들이 보면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아직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 헬륨핵이 융합이 되면은 두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탄소 혹은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헬륨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탄소 핵융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탄소 핵융합을 하려면은 일단 탄소가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탄소 없잖아 아직.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응이 정답이고요. 자, 5번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어디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하니 자, 별이 태어나서 주결성이 됐다가 거성이 됐을 때까지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 한 큐에 있는 그림을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지금 끌어서 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선은 원지별에서 주결성이 되는 이게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두 번째로 B에서 C로 가는 요 구간은 뭐에 해당이 되는 과정이냐면은 주결성에서 얘는 적색거성으로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애라고 이미 문제에서 줬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우선은 1번, 일단 1번은 맞죠? 중을 수축하면서 쪼그라들면서 에너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 맞고. 자, 2번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자, 별의 대부분의 세계를 어디에서 보낸다고요? 90%는 주결성 단계에서 보낸다고. 근데 B가 지금 주결성 단계잖아, 그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태양의 절대 등급은 대충 5등급이라고. 그리고 이 선이 주결성 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B에서 머무는 기간이 더 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우리 거성 단계로 진화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자, 근데 거성 단계로 진화할 때 이렇게 쪼그라드는 유능보다 아직 헬륨 핵융합을 하기에 온도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디귿 영역의 온도는 1호 켈빈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자, 1호 켈빈보다 높았으면 진작에 핵융합이 일어났겠지. 근데 수축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직 핵융합을 하기에 온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쭈그러든 거였지. 그래서 무조건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조건이야. 근데 이게 달성이 안 됐으니까 얘는 수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문제 살펴봤고 앞에 남은 부분은 딱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성 단계가 끝나고 나면, 자, 우리 지금 태양 정도의 진화를 가진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진화하냐면은 이 거성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 위치까지 진화하는데 최종적으로 가는 단계는 우리 위에서 봤을 때 백색 외성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단계는 따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성이 이제 조용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중심부에는 남게 되는 게 백색 외성인 거고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퍼져나가는 가스가 바로 해성원 성분이에요. 별도의 그 진화 단계가 아니에요. 성운 단계를 갔다가 비석에서는 되는 게 아니야. 거성이 뻥 하고 터지면서 그 가스가 천천히 퍼져나가는 구름같이 보는 형태를 그냥 성운이라고 부르는 거 보이는 거고 이게 거치고 나면은 백색에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이 백색에서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냐? 헬륨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탄소랑 산소가 주성분입니다. 이 친구는. 오케이? 자,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크게 작은 애기 때문에 HR도3에서는 굉장히 광도가 작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성성분도 방출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헬륨이랑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다른 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성분이니까. 오케이? 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적색거성 외에 적색거성 말고 주계열성에서 초고성으로 진화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죠. 걔의 최소한의 그 질량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면 초고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조건이 바로 태양 질량보다 8배나 큰 놈이면은 이따가 팔을 붙여야지. 자, 여기서 대문자 M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 별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 8배 큰 놈이면은 이런 식으로 초고성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이제 어디까지 이제 핵융합을 하게 되냐면은 주소 핵융합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산물은 철까지만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철까지만 핵융합이 됐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폭발을 할 때 생긴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수학과 때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은 이때도 이제 갈리는 게 중성자별로 가냐 블랙홀로 가냐는 이 별의 질량, 정확히는 중심부의 질량이 태양보다 몇 배 크냐로 갈립니다. 그래서 태양 질량의 8배에서 25배 사이의 별은 이 중성자별로 진화하신다 보시면 되고 얘는 태양 질량보다 25배 이상 높은 놈일 경우에만 블랙홀로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부에 있는 물질의 중력이 너무 세서 빛보다도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그런 공간에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보통 알려주면 이거는 별 전체에 대한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즘은 약간 바뀐 게 중심액의 질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보다 3배보다 크다 작냐 이걸로 보통 요즘은 구분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마다 좀 알려주시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3배가 나왔다가 8배가 나왔다가 숫자가 달라진다면은 잡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8배는 전체 별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 3배라는 수치는 중심에게 질량만 터졌을 때 태양보다 3배 큰 경우만 여기로 간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점을 맥락 차이점을 아시겠죠? 별 전체 질량이 요 조건, 별 중심부의 질량만 터졌을 때는 요 조건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진화 과정을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정리된 그림으로서 좀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요거 한번 나중에 꼭 보세요. 그래서 요거 이따가 한번 문제 풀 때 같이 볼게요. 저희가 문제 풀면서 아까 봤는데 이런 식으로 태양은 앞으로 광도가 어떻게 이제 변할 건지에 대한 그래프인데 여기 요 구간 맞죠? 광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은 주결성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광도가 아예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근데 다른 구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광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저희 유형 3 한번 그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찍힌 거 보면은 어느 쪽에 있는 애인지 알겠죠?
지금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자, 우선 A 단계의 별은 광시별 단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에너지원을 핵융합으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에너지원이다 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자, C 단계의 별은 거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자, 요렇게 지금 백색 해성으로 지나가는 거는 이 친구는 적색 거성 단계를 지나간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헬륨 핵융합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아까 운이 높으면 수소 핵융합도 일어난다며요. 중심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헬륨 핵융합만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분간형 가지고만 비교하면 되죠. 누가 더 온도 높습니까? D가 더 온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 저희 연습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만 시간 더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 1번
1번은 여러분 이 그래프에 주의 있게 보일 포인트가 딱 두 포인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앞에서 광도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여러분들은 요 구간을 보면은 요 구간이 주결성각이구나 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는 주결성 구간이구나. 자, 두 번째, 이게 적색 거성 단계구나 혹은 거성 단계구나 라는 걸 아는 포인트가 이제 이 P끝점은 쭉 찍는 요 위치 보이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데 헬륨 성광이 일어나는 딱 이 타이밍이에요. 헬륨 성광. 요게 어떨 때 일어나는 현상이냐면은 자, 중심부에 막 이제 헬륨 핵융합의 온도가 높아져고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 근데 그때도 이제 막 이 중류수축이 멈추지 않게 되면은 되게 폭발적으로 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게 돼서 한순간 그냥 헬륨 핵융합이 뻥 하고 폭주하게 될 때 갑자기 밝아지는 요 타이밍을 헬륨 성광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요 시기 전후로가 보통은 우리는 거성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A식은 당연히 주결성 단계고 우리는 알고 있고 저의 광도 변화를 봤을 때 니은 요 단계는 주결성 단계고 이 B 단계는 거성 단계죠.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그려졌느냐, 얘가 주결성 단계에 있다가 거성 단계로 올라가면 표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표면은 팽창하기 때문에 오히려 H활도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히려 온도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려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니은을 봤을 때 A 시기가 더 높다라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디귿 B 시기 별의 중심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냐라고 했는데 이 헬륨 성광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무조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D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진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유런 같이 생긴 막 이런 친구가 나오면은 저 친구는 초진성 폭발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얕게 뭔가 조그마한 별 하나 가운데 있고 이 주변에 약간 반지 모양처럼 이렇게 옅은 약간 구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행성상성운이랑 백색해성이 같이 찍힌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같이 찍기 많이 됩니다. 대표가 되게 유명해요. 저거 개 무슨 성운이었는데 이름이 한국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기억을 일단 틀린 게 얘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사진이기 때문에 중심부에 백색 예성이 아니라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가 틀렸고 니은 요 친구로 진화하는 이 주결성의 질량이 더 커요? 아니면은 이 백색 예성으로 진화하는 주결성의 질량이 더 커요? 가로 진화하는 애가 더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결성이 머무는 시간은 거꾸로 나로 진화한 별이 더 길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풀립니다. 아까 어떤 관계 얘기했냐면은 요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게 질량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관계 타고 가면은 질량이 큰 놈은 오히려 수명이 더 짧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디귿. 초신성 폭발도 이제 이 중심부에 있는 기체들이 뻥 하고 터져 나가는 거였고, 저 행성상 성운도 을 이루고 있던 기체들이 중심부에는 백색에서 남게 되고 주변부로 기체가 퍼져나가게 되는 게 저 두 성운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신성은 폭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행성성운 할 때는 보통 조용한 폭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마나 단계에서는 주변부로 기체가 퍼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풀 수 있죠, 그렇죠? 광도가 더 큰 A가 수명이 더 짧은 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 B가 더 짧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가 틀렸고요. 왜 A가 더 짧으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A에서 A'으로 이렇게 진화할 때는 이 정도만 절대등등을 전환을 하는데 반해서 B에서 B'으로 갈 때는 이 정도의 광도가 변해요. 10의 2승보다 더 많이 변했고 얘는 10의 2승보다 이 광도가 덜 변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도 변화 폭은 요때가 더 크다라는 거를 가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부분일 거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자, 지금 중심부에 뭐 있습니까? 철 있죠. 자, 근데 이 친구 지금 광도가 보니까 태양이랑 비슷해. 광도가 태양이랑 비슷하다는 거는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하다는 거고, 그 말은 주결성 단계에서 이때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초거성 단계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적색거성으로 가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종료됐을 때 모습이 아니라 이 친구는 A의 중심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정답이겠죠. B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겉으로 갈수록 가벼우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르겠는데 적색거성의 끝에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헬륨 핵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탄소랑 산소가 핵에 남아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 4번은 정답이 2번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5번 했고요. 그다음 6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자료 보기가 좀 애매했을 수도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은 중심부에서 수소의 질량이 빵을 찌는 요 타이밍이 주결성 단계에서 이제 거성 단계로 넘어가는 타이밍이다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 주결성 단계에서 더 이상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못하면 그때 끝난다며. 갑자기 막 문 내려가고 막 그런다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자 보세요. 수소를 다 쓰게 되는 시점이 결국에는 주결성 수명이랑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명은 이 자료를 봤을 때 B가 더 수명이 더 큽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 첫 번째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질량이랑 수명 사이의 이 관계에 따라서 오히려 주결성의 때 광도는 A가 더 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질량을 저희 대답할 수 있죠. 왜? 둘이 비례관계니까. 그리고 표면 온도도 대답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중심부에 수소가 있다는 건 주결성이라는 거야. 물론 문제에서도 주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보면은 자, 요 끝에 이제 이 수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점을 가지고 이걸 다 해석을 했죠. 자, 질량은 A가 크다라는 걸 저희 확인했고요. 한번. 자, 그 다음에 니은 요거는 뭐냐면은 변화율이라는 거는 일정 시간 동안 델타 t 동안 이 수소의 감소량이 누가 더 크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연히 100 똑같은 수치가 처음부터 있다고 했을 때 수명이 더 짧은 놈이 이 수치가 더 크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율은 A가 더 크다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이가 30억 년이 됐을 때 A와 B는 동일한 질환 단계에 있냐라고 했는데 A는 이미 수소 다 썼지, 그치? 그럼 이 친구는 더 이상 주결성이 아닌 거야. 주결성에서 거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질환 단계에 있지 않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기 남은 부분은 쉽습니다. 자, 우선은 마지막으로 나온 부분 첫 번째 주결성 안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냐 일단 그거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주결성도 질량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생겨먹었냐 그것까지만 빠르게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일단 다 통합과까지의 내용 수소 핵융합 하는 것까지는 알아 중심에서. 자,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수소 핵융합의 메커니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톤 프로톤 반응, 즉 양성자 양성자 반응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태양 내부 핵에는 수소랑 헬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원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태양은 수소랑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맞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통합각을 할 때 수소 핵융합은 이렇게 이루어져 라는 과정에서 보통 설명을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통합각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는 딱 요 정도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이 수소라는 수소 원자핵 하나라는 얘가 양성자 하나랑 매칭이 된다고 말했지. 그래서 이 양성자 4개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바뀌면서 중성자가 더 질량이 작으니까 이때 질량이 줄어들고 그게 에너지로 나온다라는 게 일단은 핵융합의 골자였죠, 그렇죠?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 요거. 그래서 질량이 바뀌면은 이게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질량 분가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통과학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게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림상 차이점 보이십니까? PP 반응은 그냥 딱 양성자랑 중성자만 뭔가 관련이 있어.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친구들은 탄소랑 질소랑 산소가 어떤 촉매로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같아요. 근데 이 수소랑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다가 이게 다시 붙고 이런 과정, 이 사이 과정은 조금 다를 뿐인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얘가 가장 간단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각각의 양성자 하나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양성자 두 놈에서 짝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놈이 짝을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 원자의 질량이 2라는 거고, 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친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일단 여기 질량 결손 일어났지, 그치? 그죠? 왜 하나는 중성자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질량 결손 일어날 때 뭐가 방출이 되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중성미제라고 하는 어떤 입자가 방출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한 놈, 양성자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양성자가 한 번 더 붙으면은 얘는 양성자가 두 개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얘는 헬륨이야. 그쵸? 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소, 이 헬륨이 두 놈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헬륨의 모습이 되면서 두 놈은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반응도 없이. 왜 붙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학교 시험에서 다 적으라고 안 해요. 그냥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자 반응은 진짜 딱 양성자끼리만 뭔가 부딪혀갖고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어느 단계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돼요. 요거 정도는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PP 반응이고요. CNO 순환 반응은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 주기율표 머릿속에 있죠? 수열리게 분탄질산이 알잖아, 그치? 탄질 사이하나. 자, 이게 양성자가 6개, 7개, 8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태양 내부에 있는 탄소에 이런 식으로 양성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 작은 양성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질소 되겠지, 그치? 작은데 질소가 지 혼자 가만히 있다 갑자기 한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어. 그 양성자에서 주는 거죠, 그쵸? 여기 지금 중성자 나오는 거 보이지? 얘 나오면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산소로 바뀌었어. 질량수는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입자 개수는 안 변했단 소리야. 자, 이렇게 변한 놈한테 또 양성자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또 질소로 가는 거죠, 그쵸?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여기에 또 양성자가 들어와.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지 혼자 붕괴를 하는데 이때 또 질량 결손이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결과물로 지금 헬륨이 나오는데, 자, 지금 과정만 다른 거죠. 여러분들 주목하실 거 첫 번째, 양성자 각각 한 개가 붕괴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양성자 두 개가 중성자 두 개로 된 요거 케이스는 여기랑 똑같죠, 그렇죠? 두 번째 1, 2, 3, 4 총 4개의 양성자 들어갔죠. 이 친구가 지금 뭐 나왔어요?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헬륨액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같다는 거야. 근데 뭐만 다르다? 이 메커니즘만 다르다. 오늘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이 누가 더 이
중심에서 잘 일어나는 온도 조건을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중심액의 온도가 대략 1800만 켈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누가 더 우세하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CNO 순환 반응으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거꾸로 1800만 켈빈보다 낮아 그러면은 중심액에서는 주로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냐면 PP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은 그냥 중심부 온도가 대략 1500만 켈빈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에서는 PP 반응이 주로 우세하게 일어난다. 요거까지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된다 라고 그림 하나 갖고 온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까지 딱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요 그림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건 뭐냐면은 주기활성 내부가 질량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뉜다라는 월차 내용인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깥쪽에 대륙층, 그 다음에 안에 복사층 이렇게 존재하고 자, 대륙층, 복사층 이 차이는 뭐냐면은 태양 안에서 그냥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입니다. 자, 근데 이 구조라면은 자, 바깥의 대륙층이 대륙은 상당히 입자들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복사층은 이 열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빛의 속도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크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딱 두 개의 층만 있습니다. 그냥 만들자마자 빛의 속도로 에너지가 뻥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 구조로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크게 크레드는 요 구조가 됐을 때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없어요. 왜? 온도차가 생기니까. 대류가 있다는 건 온도차가 있다는 거야. 밑에는 뜨겁고 아래는 무조건 차갑고 이런 불안정 구조로 뛰게 되는데 그래서 질량이 큰 놈들일수록 이런 구조로 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구조가 되는 이 질량의 기준점은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크냐 작냐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포탑 네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려면은 머릿속에 무슨 그래프가 들어가 있어야 요거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PP 반응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데서 우세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고, 시에노순환 반응은 온도가 높은 데서 더 우세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문제 딱 봤을 때 가그래프가 PP 반응에 관한 그래프네, 나그래프가 시에노순환 반응에 대한 그래프네. 그리고 이 친구는 당연히 이 수소의 조건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 조건에서 시작을 하니까 문제에서 중과 같이에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중심부 온도네,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헬륨 핵융합은 최소 일어나기 위한 온도 조건 몇 켈빈이라고 했죠? 1억 켈빈입니다. 그리고 이 T0 온도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얼마였죠? 2000만 켈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데, 자, 일단 기억은 틀렸죠, 그쵸? 가는 C로가 아니라 PP 반응이고, 자, 그 다음에 태양 중심부 온도는 1500만 켈빈이었기 때문에 T 재료보다 작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인보다 낮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 자, 태양의 질량에서는 나가 일어나는 시간은 다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자, 나는 일단 나 일어나, 시에노순환 일어나 태양에서도. 자, 근데 얘는 헬륨 반응이잖아. 자, 근데 이 수소핵융합이 중심으로 일어나는 단계는 주계열성 단계라고 해요. 자, 주계열성 단계는 별의 세기가 총 100%라고 할 때 총 90%가 바로 이 주계열성 단계를 했어요.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 언제부터 일어나요? 거성 단계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훨씬 더 오래 일어나겠지. 별의 세기 중에 90%는 이 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응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50도로 봤을 때 각각 뭐가 PP 반응이고 뭐가 시에노순환 반응인지만 아시면 돼요. 시에노 이름 딱 봐도 탄소, 질소, 산소 반응이잖아. 이 친구가 시에노 반응이 순환 반응이고, 요 니은 친구가 PP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 딱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태양의 핵에서는 니은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죠.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프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디귿, 헬륨의 평균 질량면은 주계열 단계가 끝날 때가 현재보다 클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자, 질량면가 지금 보시면은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데, 자, 이 친구들은 핵융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중심부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은 헬륨의 그래프가 더 올라가고, 왜? 핵융합을 하니까 수소의 비율이 점점 내려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땐 헬륨이 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보셨을 때 이 구조를 가지는 놈들은 대충 무게가 얼마일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친구는 태양 질량이랑 비슷하거나 혹은 2배보다 작은 놈들이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애들이고, 2번 같은 경우에 크기가 큰 놈, 즉 질량이 큰 애들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5번인데, 자, 태양은 나구조가 아니고 가구조였어요, 그치? 세 개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얘는 틀렸고, 얘는 주계열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거죠, 그쵸? 자, 3번은 왜 맞습니까? 질량이 강화도 무조건 자극이 보장이 되니, 그렇기 때문에 수명은 가가 얘네가 더 길겠는데 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요건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중심부 온도도 표면 온도랑 똑같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중심부 온도도 똑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그래프에서 보면은 질량이 큰 놈일수록 중심부 온도가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 즉 시에노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볼게요.
자, 위에 거랑 똑같죠? B는 태양 질량보다 2배 작은 애, 가는 A는 이 친구에 해당하는 애고 나는 C의 순환 반응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별의 중심부 온도는 A가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가 틀렸고요. 왜? 질량이 더 큰 거니까 이 친구가. 자, 그 다음에 촉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또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예요. 그래서 C는 순환 반응에 탄소, 질소, 산소는 촉매로서만 작용한다. 즉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촉매로 작용한다 맞고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중심부에서 수소의 용암이 100만큼 일어나. 그러면은 그 중에서 자 보세요. 이 그래프 보고 설명을 해줄게. 자, 만약에 중심부 온도가 2500만 켈빈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총 생산되는 에너지량은 자 1번 플러스 2번이에요. 즉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만큼만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선지에서 물어보는 거는 총 이 100 중에서 이 1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들이보면은 표면 온도가 높은 놈이니 아니면 적은 놈이니 그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C는 순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이 1번 비율이 커질 거니까. 그래서 디귿으로 같이 보시면은 자 A랑 B를 비교했는데 이 두 개 지금 비교했죠. 자 일단 중심부도 높은 애가 누구야? 이 친구.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이 1번 즉 C로 순환 반응으로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더 많겠죠. 그래서 A보다 B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B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을 하셨고 나가실 때 여기 앞에서 워크북 가져가시면 됩니다.